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개발에 필요한 DB SQL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후속으로 그 이후에 이어진 강의가 없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아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SQL 문장에 대한 얘기는 개발에 있어서 뭐 무조건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부분의 백엔드든 뭐 앱이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일이죠. 데이터라고 하면 뭐 사용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래를 하는 거라면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느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본인이 개발자인데, 백엔드 개발자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퀘스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상당히 전문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든가, 그리고 뭐 NoSQL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것들, 그리고 문제들, 많은 대용량 관리들, 이런 전문화된 영역들을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설계 쪽엔 DA가 있고, 뭐 DBA 분이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알아서 해줄 듯 하지만 개발자가 직접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SQL을 짜서 실제 필요한 로직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들 하는 거는 대부분 개발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개발에 필요한 SQL들을 알아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거 5개 정도만 딱 알면 그래도 개발 소스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도 개발에 참여하는데 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지난번에도 소개드린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드는 자체, 그리고 뭐 드랍도 있지만 크리에이트까지 해서 5개 정도만 명확하게 알아둔다면 뭐 문제없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테이블 설계라든가 이런 건 조금 다른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MySQL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MySQL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MySQL의 공식 사이트에서 예제로 볼 거니까 뭐 간단하게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같이 설치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MySQL 튜토리얼 사이트예요. MySQL tutorial.org네요. 자, getStart. 여기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MySQL 무엇이냐는 좀 가볍게 넘어가고, 인스톨 하면 되죠. 사실 인스톨 대부분 윈도우에서 환경이라면 그냥 요구의 그 설치본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 보니까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가 있고, 그 정확한 버전 맞추고 이런 것들은 그 본인 상황에 따라 좀 판단하시고, 다운로드는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32비트가 좀 걸리긴 한데, 자,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사인업인데 그냥 저는 노 땡큐 갑니다.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사인업 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죠. 네, 오라클인데. 자, 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축을 아는 것은 굉장히 개발에 많은 그 지식을 더해주고, 또 개발을 실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스톨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MySQL을 다운받아서 인스톨한다. 여기까지 뭐 데이터베이스 랩보다 그냥 보통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인스톨. 뭐 좀 어려우면 디폴트. 자,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보통 책을 사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발목을 잡는 게,
처음 이 설치 과정이부터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이런 인스톨 버전이라든가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의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을 그 저술할 당시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 맞는 경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사이트 접속했더니 다운로드 링크가 안 보인다든지 인스톨러가 화면이 좀 다르다든지 이것만으로도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을 구입하실 때 좀 최신 그 이면 더 좋고요. 좀 이게 IT라는 게 한 1년만 지나도 바뀌어요, 버전이. 그러다 보니까 책은 웬만하면 최신본을 사셔야 되는 게 맞고 바로 해보시는 게 맞고 또 들어가셨는데 혹시 잘 안 되면 그 해당하는 것을 구글링해서 최신화된 컨텐츠를 보고 참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책을 굳이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다가 진도를 못 빼서 결국 그 책을 덮는 경우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초반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고 버전이 꼭 맞지 않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버전이 또 안 맞으면 화면이 안 맞기 때문에 설명을 그대로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식으로 좀 참조하셔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 안 맞으면 그리고 진도 나가기 어려우면 그 책을 보는 것 자체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책의 진도를 못 빼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이 안 맞아서 책을 하나 샀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어 한참이 지났는데 내가 이 공부를 이제 갑자기 문득 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그 책을 열어서 이제 따라하기 식으로 딱 해보는데 사이트도 안 맞고 화면도 안 맞아. 화면에는 분명 옵션이 두 개인데 세 개인데 그 책에는 두 개야. 그러면 그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또 잘 안 돼. 그랬을 때 포기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안 된다는 그 명분도 있고. 그랬을 때는 책을 좀 과감하게 놓고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면 구글링을 하시는 게 좋고 안 되면 이제 정말 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신 나온 책을 다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공부를 포기하게 하는 게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ySQL 설치를 다 하셨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으면 넥스트. 네, MySQL이 설치됐네요. 이게 지금 개발 컴퓨터라는 의미고 서버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할 것 같고요. 3306 포트를 쓴다라는 거고요. 이건 MySQL의 웰론 포트라고 해서 원래 보통 사용하는 포트고 이걸 바꿔주시면 또 바꿔주신 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전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3306 그대로. 패스워드 방식인데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패스워드를 하나 지정해 넣어야 돼요. 이거 또 잊어버리면 낭패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저도 하나 넣어놓는 개념이죠. 어드민. 패스워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DB가 설치된 거고요. 물론 이제 리눅스의 설치는 좀 방식이 다르고 리눅스에 또는 클라우드에 DB를 띄우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DB 서버가 설치된 것 자체 DBMS라고 하죠. 이게 된 거고요. 그 뒤로도 넥스트가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다 완료했습니다. 자, DB가 떴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띄운 거고 이 서버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이 워크벤치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인 거죠. 서버를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얘가 DB 자체는 아니고 얘가 접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 관리라는 걸 해요. 자, 그러면 워크벤치에서는 다양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양한 연결 중에 하나가 방금 설치한 그 MySQL 서버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 로컬에,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로컬에 보일 거고 이미 설정 하나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방금 까먹으셨을 수 있는
어드민 넣으시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게 지금 DB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한다든지 셀렉트를 한다든지 업데이트, 뭐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먼저 명령어들을 한번 보고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 과정을 했고 커넥트도 지금 된 거예요, 방금. 자, 이 사이트를 들어오셨으면 보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샘플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하고, 조금 이런 그 다이어그램이죠. 다이어그램도 제공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해볼 수 있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부터,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긴 로그인 과정이고, 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쪽에서. 자, 이렇게 하니까, 명령어가 입력이 됐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보이네요. 데이터베이스의 단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DBMS, MySQL이라고 설치된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룹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알 것 같죠? 자, 이 명령어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게 이제 SQL 공부이고 DB 공부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조금씩 어려워져요, 당연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개발자 그래도 알아야 되는 수준,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셀렉트하고 뭐 업데이트하는 또는 지우는 뭐 그런 정도를 아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뭐 요거 좀 뭐 다 자세히 읽어보면 좋은데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create table if not exist task.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어라 라는 의미이고요. 자, 요것들이 항목이에요. 타이틀, 스타트 데이트, 듀 데이트, 스테이터스, 프라이어리티,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트. 자, 요게 이제 항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 안에 항목들로서 만들어지는 거고, 테이블이 태스크라는 테이블이고요. 요것들은 인티저로 하냐, 바차로 하냐, 데이트로 하냐, 이건 타입이에요. 이걸 만들 때 요런 형태로 하겠다. 데이트는 데이터 타입으로 하겠다. 디스크립션은 텍스트 타입으로 하겠다. create as는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시간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옵션들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것이고요. 태스크 아이디가. 아이디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자동 증가 값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뭐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증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걸 프라이머리 키로 잡은 거고, 자, 타이틀 뭐 이거에 대한 제목이 들어갈 것 같고, 자, 요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번 날려볼게요. 자, 다 지우시고 하셔도 되고 밑에 하셔도 돼요. 자,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엔터. 안 되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셀렉트가 안 됐다. 자, 원래 이런 거 뜨면은 여기 그냥 메시지를 다 읽어보면 돼요. 저도 지금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셀렉트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하나 하죠. 이왕 한 거. 순서만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라고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자, 컨트롤 엔터.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졌죠? 그러면 유즈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유즈. 그럴 수도 있죠. 자, 유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자, 유즈 데이터베이스. 됐죠? 그러면 이게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이걸 날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크리에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고,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회를 해볼게요. 만들어졌는지 디스크라이브 태스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방금 설명드린 항목들이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된 거죠. MySQL 설치했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 그럼 테이블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럼 테이블이라는 건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을 넣는다는 뭐냐? 인서트. 가져온다, 셀렉트.
자, 인서트 해볼게요. 인서트 따라가면 되겠죠? 인서트 문장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대에다가 넣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낱널은 지금, 낱널이라는 의미만 좀 설명드리면, 어, 얘는 널이면 안 된다. 널만 설명드리면, 이건 값이 없는 거예요. 널은 값이 없는 거고, 낱널은 값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 타이틀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낱널이 또 있죠. 프라이어리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외에는 다, 널이 허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insert into, 이 두 값만, 지금 타이틀과 프라이어리티만 넣는 상황이고, 요걸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 스테이터스가 여기는 있네요. 낱널로. 이런. 에러가,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를 넣을게요, 그냥. 자, 0. 자, 스테이터스. 이렇게. 자,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이게 인서트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었고, 테이블 안에 항목을 하나 넣었어요. 자, 그러면 가져오는 건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모든 거 from, task.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가져와져요. 자, 방금 집어넣은 요 값이 여기서 나타나죠. 나타나고, 나타난 것의 시간까지는 찍히고, 스테이터스 0,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문인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개념이고요. 자, 가져올 때 where 조건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where는 조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가져올 때 어떤 조건을 가져올 것이냐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id는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태스크 id가 1인 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가져왔죠. 자, 2가 있다면 insert into를 또 하나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2를 하나 넣어볼게요. 2를 하나 넣고 그러면 다시 select를 하면 1인 조건을 가져오면 1이 다 나오겠지만 1이 나오겠지만 그냥 전체를 가져오게 되면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죠. 자, 이 조건문, where 조건 중요합니다. where 조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delete, 자, delete from, 자, delete from table where, delete는 다 지우게 되는 개념보다 이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지울 상황이 많죠. 자, id는 1인 걸 지울게요. 자, 지웠습니다. 그러면 다 가져와 보면 1인 게 사라지고 2만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면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해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흐름은 테이블 만들고 값을 집어넣고 가져오고 지우는 여기면 굉장히 간단한 CRUD가 되는 거고 업데이트는 안 해봤는데 업데이트 여기 보시면 또 해당하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셀렉트 해온 거를 업데이트 해서 뭐 이메일을 바꿀 때 이렇게 이 조건에 맞는 사람 거 인플로이 넘버가 1056번인 사람의 조건에 set 그러니까 이메일을 얘로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문장이죠. 요걸 날리면 그렇게 동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조금씩 더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아셔도 아주 기본적인 DB 그리고 셀렉트 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아시는 거고 실제 실무적인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실 건 없으시고 기본적인 건 가능하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유익한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